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이슈 통해서 내일장 수익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 선정해주셨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 대응 전략은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250달러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축포를 터뜨리고는 있는데 이 실적 성적표를 좀 자세히 뜯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선 어떻게 실적이 나왔길래 이렇게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은 조금 부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좋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선 이제 전 사업 부분에서의 어떠한 그런 회복세 그리고 성장세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이런 기대감들 오늘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모두 좀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가량 증가를 했고 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54%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순이익까지 17% 정도 급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EPS 예상치가 이제 굉장히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런 수치를 좀 발표가 됐는데 원래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게 한 58센트 정도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72센트 정도가 좀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 부분에서 어떠한 그런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가량 좀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장에서 뭐 인도량 그리고 생산량까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수익성이 이제 좋게 나왔던 원인이 결국에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돋보였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당 원가가 35,1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까지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매출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좀 상승하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수익성까지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 게 사실 저번에 우리가 로보택시 때 상당히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이제 구체적인 어떠한 양산 시기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 2026년부터 양산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죠. FSD 같은 경우에 뭐 이제 V12.5 이게 지금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이제 기능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뭔가 이런 어떠한 설명을 조금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에 따랐던 어떠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게 사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놀랬던 게 자동차 매출뿐만이 아니라 ESS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ESS 같은 경우에 매출이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2%가량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또 ESS 쪽에 힘을 쏟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장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보다도 ESS 쪽이 훨씬 더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뭐 서비스 그리고 기타 부문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 부분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금리에 대한 정책이 뭐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시면서 지켜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은 이제 테슬라가 뭐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는지에 좀 주목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성적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정말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장사와 운영을 좀 네. 똑똑하게 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ESS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슬라 보유자 혹은 네. 미보유자 전략이 가장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각각 투자 전략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근데 이거를 뭐 신규 관점에서든 보유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똑같지 않나라고 사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이제 실망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실망감을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충분히 신규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은 사실 아무도 좀 생각을 못했던 그랬죠. 그런 굉장히 좀 놀라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가지고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관성이 좀 지속이 되면서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중국과 앞으로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사실 ESS 쪽을 본다면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한 248달러 정도 수준인데 결국에 이제 전고점 부근이 270달러 이상대 위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전고점 부근을 목표가로 조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사실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문제인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같이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지금 악재가 해소가 된 시점에서 또 추가 매수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테슬라의 이 상승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보유자나 미보유자나 조금 더 물량을 담아보는 것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사실 오늘 급등을 해서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렇게 테슬라가 강세를 보여주면 내일 우리 시장에서도 좀 관련주가 반응을 해줄지 특히나 우리 시장에 워낙 요즘에 상승 재료가 좀 부재하고 재료가 나와도 잘 받지 못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장 점검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특히 국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말씀드렸던 게 ESS 쪽에 조금 집중을 더 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을 보자면은 오늘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서진 시스템 앞으로 이제 ESS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좀 대장격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유독 이제 ESS 관련주들이 강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실적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힌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52%가량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ESS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 테슬라랑은 뭔가 이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결국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ESS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떤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플루언서 에너지라는 굉장히 이제 큰 기업에 또 이제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도만 해도 이제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1조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에서 이 정도의 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 역시도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당장에 양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어떤 3,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어떠한 차량 인도량이라든지 생산량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결국에 이제 배터리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 뭔가 수혜주를 찾는 분들은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우리 국내 기업들의 어떤 개별적인 3분기 실적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11월 13일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이 한 3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분기로 봤을 때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제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지금부터 한번 조금 눈여겨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급하게 뭔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한번 3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이 배터리사들 같은 경우에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조금 노려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4680에 대한 양산 시기는 사실상 12월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결국에 내년은 좀 돼야지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0월 28일 실적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주 월요일 10월 28일 실적 발표 일정도 함께 짚어주시면서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680 배터리 또한 12월 양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 반영될 것이다. 이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ESS 관련주에 대한 관심, 특히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팀장님, 그러면 이걸 좀 여쭤볼게요. ESS 관련주도 있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있다면 굳이 조금 투자 전략에서 우선권을 둔다면,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ESS 쪽을 훨씬 더 좀 더 역시, 유명하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자동차 쪽은 결국에 이제 중국과의 또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떠오르는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실적에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굉장히 좀 성장성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이제 관련 기업들 보게 되면은 이제 서진 시스템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ESS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비중을 굉장히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간헐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바람이 안 불거나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해가 안 뜨게 되면은 일정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이제 저장 장치는 계속해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 ESS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거의 자동차 매출 비중이 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SS 쪽이 거의 한 자릿대입니다. 6%에서 8%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주들도 이제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루언서 에너지라는 기업이 사실 이쪽 ESS 시장 쪽에서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그쪽에 이제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테슬라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 이제 그 서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배터리사들보다는
ESS 쪽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꼭 고르라고 한다면 좀 ESS 쪽을 여전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의 이 사업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도 이번 실적 성적표에서 ESS에 대한 포인트가 엿보이기도 했고 지금 에너지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ESS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양자 싸움에서는 2차 전지가 조금 밀렸지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 대선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에 조금 주목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 리스크는 조금 넘기는 게 나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2차 전지에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투심이란 것도 사실 네. 무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지지하는 게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좀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2차 전지 쪽도 사실상 좀 피해갈 수는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여기서 ESS가 나오는데 네. 결국에 이제 전력은 계속해서 부족할 거고 에너지에 대한 지금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S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사실상 저는 오히려 그런 이제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조금 아까 신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거나 뭔가 대선이 진짜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ESS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테슬라 실적 성적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확실한 답을 얻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결국 저희가 ESS에 대한 굉장히 밝은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